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상담한 내용인데 요거는 좀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. 그런 내용입니다. 요즘 뭐 시행 사업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? 뭐 PF 뭐 대출이 안 돼가지고 뭐 많이 힘들죠. 네. 그래서 그 의뢰인도 이제 그 서울 그 도심 쪽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걸 시행 상태를 팔았어요. 한 몇 달 전에 팔았는데 네. 그 대략 금액이 한 30억 정도 매매 대금이. 그 땅값으로 네. 건물하고. 의뢰인 가진 부동산만. 근데 그 시행사는 이제 그 일대 부동산을 전체를 산 거죠. 시행 사업을 하려고. 그래서 30억 정도에 팔고 계약금을 한 3억 정도 받은 상태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만간에 그 잔금 날짜가 이제 도래를 합니다. 그래서 잔금 27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시행사가 요즘 자금이 없으니까. 그렇죠. 대출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제 그 다 잔금 날짜를 연기하려고. 그 많은 토지들을 다.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. 아이고야. 그래도 이제 의뢰인은 뭐 사정을 이제 이해를 하고 한 6개월 뒤로 잔금 날짜를 이제 6개월 뒤로 연기해 주는 것에 합의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합의서를 쓰는 그런 단계였습니다. 와.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저한테 이제 합의서를 그 보이고 문제가 없나라고 하는 부분 자문을 이제 구해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합의서 이제 자문해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드린 거죠. 추가 뭐 글이나 이런 걸. 그렇습니다. 좀 다듬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좀 추가해 드리고 뭐 그런 이제 자문을 해 드렸는데 요게 일단 그 의뢰인이 지금 적어 오신 거 잠깐 보시면은 일단은 날짜를 뭐 8월 16일에서 그다음에 내년도 3월 31일로 변경하기로 한다. 한 6개월 정도 이상 연기됐잖아요. 그리고 그 이제 연기가 됐으니까 지연 이자를 연 한 3% 정도로 해가지고 지연 이자를 주고받자. 이런 부분도 합의가 됐고요. 그다음에 거기 이제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 뭐 그 명도 이런 부분 임차료 보전금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돈을 받기로 하는 그런 이제 합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좋은데 제가 이제 자문 드린 부분은 그 밑에 6항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이게 그 계약이 이제 그 지금 4항이나 5항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계약이 잔금이 잘 이행되면 연 3%도 받고 뭐 보전금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계약이 깨지게 된다. 그때 가서도 잔금이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더 편하게 간편하게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아예 그냥 끝낼 수 있는. 그렇죠. 계약을 끝내는 것도 이제 해제 절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해제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. 뭐 이행 제공을 하고 동시행 의무일 때 이행 제공. 그러니까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도 하고 그다음에 계약 해제 절차를 거치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시행사에 따라서는 그 이제 만약에 그 정도까지 내년도 뭐 6개월 뒤까지 사업이 안 된다라 그러면 뭐 시행사가 막 도망 다니는 상황. 그렇죠. 연락도 잘 안 되고요. 거의 반부도라고 봐야죠. 그래서 뭐 그런 뭐 통지서를 보냈을 때 이행 제공이나 최고나 해제 통고나 이런 걸 하자라 하는 절차를 밟았을 때 아예 그 연락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. 그렇죠. 뭐 내용 증명이 가지를 않는.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되는. 송달이 안 되는. 그런 이제 사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또 그런 의사 표시를 공시 송달, 의사 표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법상으로 왜 의사 표시에 도달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? 도달을 시켜야 그 의사 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도달을 못 시킬 때 자꾸 반송이 되어 온단 말이에요. 우편물이. 그렇게 되면은 의사 표시의 공시 송달이라고 그래서 그 의사 표시를 도달하게끔 간주하는 그런 절차를 또 재판으로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요. 오래 걸리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
생략하기 위해서 생략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계약서상의 합의로 지금 단계에서 단단하게 묶어두는 거네요. 그렇죠. 이제 네. 계약을 내가 그때 돈 안 되면 그냥 끝이야. 요거 하나는 끝이야. 이렇게 되는 절차를 해두면 훨씬 더 계약 끝내기가 좋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건 그 의뢰인을 보면은 잔금이 나중에 다 받아졌을 낼 때 잔금 지급이 가능할 때는 뭐 연 4% 이자라든지 금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을 하는데 계약이 만약 깨지게 될 때는 염두에 안 두는 것 같아요. 안 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언을 해드려서 6항에 들어간 6항에 제가 좀 고쳤습니다. 요 빨간색 친 부분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요 위에 언급된 뭐 잔금이나 지연이자나 이런 부분을 약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 규책 사유 매수인이죠. 규책 사유 발생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은 원래는 이제 그냥 해지한다,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좀 고쳐가지고 매도인 갑의 이행 제공이나 최고 절차, 그다음에 해지 통보 이런 거 없이 약정한 그 지급 기한일 자정이 넘어가면 그 밤 12시가 넘어가면 예, 12시 넘어가면 자동으로 그냥 해지된다. 이런 표현을 썼어요. 그러면은 시간만 지나면 그냥 끝난다 이 말이에요. 잔금이 딱 그날 12시면 딱 끝난다. 네. 해제가 된다. 그렇습니다. 예.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동시행 이행 제공하고 최고하고 송달하고 해제 공시- 통보하고 심지어 또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요 문구로서 다 안을 된 겁니까? 예, 간단하게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제소전 화해랑 비슷한 거네요? 어떻게 보면? 재수하는 이제 재판이고요. 재판으로. 재판으로 뭔가 판결 비슷한 그 기판력 이걸 발생하게 한 거고 이거는 그 해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해제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거죠. 그 이름으로서 그냥 시간 넘어가면 끝이다. 해제된다.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야, 이거 문구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거에 사람의 그 노력, 공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. 엄청 그 차이가 있죠.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또 오셔야 돼요. 법률사무소에. 이게 당사자가 해제 절차를 딱 적법하게 밟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또 변호사님 이거 해제 절차 밟아야 되는데 뭐 비용 내고 절차 밟고 또 심지어는 의사표시 공성달이한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, 비용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. 시간 그런 부분들이 싹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. 저는 이런 뭐 간단한 어떻게 보면 이게 합의서도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, 어떻게 작성하냐, 그 조그만 문구 하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. 이 단순한 문구 하나가 된다, 한다, 뭐 이렇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이제 이렇게 법적인 어떤 절차, 문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을 알아야죠, 그죠? 법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 법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가 도움 받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하죠. 그런데 이 법적인 부분을 이제 빼놓고요, 제외시켜 놓고 우리가 법률 문서를 잘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사람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하는. 그러니까 건성건성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절대 오해가 없게끔 좀 꼼꼼하게 딱 떨어지게.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. 그다음 잘 쓰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게 계약이 혹시 서로 합의를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? 이 합의가 안 지켜지면 어떡하나? 꼭 잘 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. 그렇습니다. 틀었을 때. 그렇습니다.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합의서라는 게 6개월 뒤에 잔금이 지급될 때 다 받는다. 이자 받고 이렇게 하는 것만 썼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이제 반대로 안 됐어.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나? 그러면 계약을 쉽게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
법률문서를 잘 적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 될 때를 생각하는 좀 비관적인, 보수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 법률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대행해 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혹시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서포트를 좀 대비를 해주는 그런 문구를 그런 절차들을 이제 미리 준비해 드리는 겁니다. 저는 이게 간단한 뭐 합의나 계약서나 이런 것도 조금 크다 싶으면 조금 내 생각보다 좀 크다 싶으면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너무 비용을 너무 막 세지 않으니까 네. 그리고 자문 받으면 이게 또 단단해지고 계약서라는 게 네. 서로 약정이라는 게 네. 그래야지 꼭 법률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지 이게 좀 안전해진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이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또 뭐 우리가 계속 대비하고 준비하고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 우리 양의사도 지금 임대사업자 아닙니까? 네. 근데 임대사업자처럼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업이잖아요. 그렇죠. 자기 영업이거든요. 일.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그 계약서 문구라든지 그다음에 임대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이런저런 대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도 필요하고요. 그렇죠. 자문도 필요하고 그런 좀 준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